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황장숙과 여명숙의 앵그리 독스 드디어 이름이 붙었습니다. 개 두 마리니까 독스, 예, 독스. 나쁘지 않은데. 예, 근데 저는 매드 독이고 뭔 독입니까? 뭐라 할까요? 화이트 독? 레드 독? 리얼 독이라죠, 리얼 독. 리얼 독. 그렇죠. 우리는 가짜 독이 아니고 진짜 독. 예.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 독 톨킹을 좀 해보겠습니다. 개소리. 그래서 오늘 이제 1부에서는 그 여 박사님의 이제 전공이시자. 자, 이게 왜 전공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 게임을 갖다가 오락 게임 그 부분만 바라보거나 도박 게임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락실에서 옛날에 예, 하던 거나 예. 부모들은 또 집에서 이제 요즘은 옛날엔 차라리 나가서라도 했으니까 나은데 우리 때는 나가서 했죠. 뭐 철권 이런 거. 예, 저도 했던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앞에서 한 500m 걸어가면 전자오락실이 있었어요. 100원 갤러그. 넣고 하는. 예. 그거 뭐 가서 하루에 종일 앉아서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집 안에서 하니까 방에 틀어박혀가 이제 부모가 그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니까 한장하죠. 차라리 밖에 나가서 뭔 짓을 하든 안 보는 게 약인데. 아니, 그래도 PC방 가서 안 보이는 것보다는 방에서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나는 차라리 안심이라고 나는 안 하는 보이는 게 좋을 것 부모님들도 같은데. 많을걸요? 예. 근데 어쨌거나 애들은 그게 이제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게임을 빙자해서 이제 도박판을 국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그 뭡니까? 얼마 전 요즘 영화들 보면 네. 저 영화 스토리가 와 저렇노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게임이었다는 걸 그 게임 원작을 영화로 만든 게 좀 있어요. 게임 원작을 영어로 던전 앤 만들면요. 파이트인가 뭐 그것도 그러고. 예, 그 되게 재미가 되게 없어요. 네, 그런데 또 가장 재미없던 게 어쌔신 크리드라고. 그냥 그거는 게임을 해야지 재밌고요. 네, 영화로 보면 재미없습니다. 게임을 영화로 만들어가 성공한 영화가 별로 없죠.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 호흡하는 방식이 틀리고요. 반응하는 게 틀리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는 그거는 뭐 이거 게이머들이 나오기 전부터 그런데 역시 시장은 역시 냉정한 겁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네.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이제 이 미래의 어떤 세계 디스토피아인데 그 세계를 이제 게임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독재 집단에 맞서서 애들이 이제 게임 속으로 들어가가 네, 네. 이제 이 버추얼 리얼리티 뭐 요즘 그리고 또 AR 그건 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예. 정강행실이라는 뜻이죠. 네. 그 현실에다가 이걸 하나 뭐 가상 컨텐츠를 하나 더 입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홀로그램까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꼭 좀 보세요. 뭐 이게 작년에 나온 거라고요? 예, 작년에 나왔는데 뭐 이제 게임보다 더 흥미진진한 그 소송과 각종 그 분쟁에 시달리면서 사람은 돌파를 하고 싸움은 일상으로 해야지 뭐 싸움만 한다고 그 영화도 좀 보시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그 흘러간 파업들이 주옥 같은 파업들이 많이 나와요. 그 영화 속에 게임 장면으로 치환돼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바타를 지정해가 그 아바타가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게 영화에 쭉 지속되는 장면인데 그래서 여태까지 그 게임을 소재로 한 영화하고는 확실히 스필버그가 만들어서 그런지 차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현실과 가상현실, 정강현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게 만든다.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게 재미가 없었나요? 왜? 별로 재밌지 그 않아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히트 쳤고요. 한국에서도 몇백만 원 봤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살았나? 작년에 네. 뭐 속이 좀 상하니까 게임 근처에 가기가 싫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 철학적인 질문, 그러니까 이제 가상 현실과 실제 이제 내 현실 두 개 사이에서 이제 어떤 것이 더 이 실체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가상 현실이 좀 더 AR, VR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확대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특히 뭐 AI를 기반으로 한 모든 산업 분야 전반의 그 시스템을 뒤집어 엎는 게 지금 뭐 정부가 가야 할 길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철학적 용어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존재 지평 또는 굳이 전공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존재론적
네. 인식론적, 그다음에 뭐 가치론적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그 정신 세계 전반에 대한 그런 담론이나 이런 그 이론적인 정립 없이 어떻게 그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을 뭐 아주 그냥 혁명적으로 나라를 뒤집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그 아무 철학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상 현실이나 AI 인공지능이 진짜 무서운 거는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만질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인간보다 훨씬 더 이 사고를 하고 뛰어난 논리력, 추리력 등을 갖추게 되면 그 뒤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인가. 이게 요즘 뭐 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좀 큰 화두잖아요. 과학자들보다는 이제 일상이 이슈가 되었죠. 뭐 이렇게 이 논쟁이 있었던 거는 제가 뭐 석사 논문 쓸 때니까 벌써 수십 년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생활 밀착형 주제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을 조금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다면 실제하냐 가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쓰는데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실제는 이제 리얼리티 존재하는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 이제 예전에 이제 철학책들이 일본 거쳐서 번역어가 들어오던 시점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데 뭐 간단한 거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죠. 리얼리티의 두 가지 양태가 하나는 가상적인 거고 하나는 이렇게 시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거 현실적인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시공간을 차지하냐 아니냐라는 거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DNA처럼 이게 어딘가 잠재되어 있다가 적정 시간에 적정한 그 어떤 환경이 갖추어지면 발현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얼리티를 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리티 이거를 딱 이렇게 나누는 거는 넌센스다. 그래서 자꾸 가짜라고 몰고 가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게임은 가짜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라는 멍청한 그런 데피니션들을 만들어서 또 셧다운 시키고 하는 더 멍청한 짓들을 그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왔다. 요즘 이제 미국에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이 가지 않고 이제 드론을 띄워서 이제 몇천 킬로 떨어진 현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직접 비행기가 조종사가 단추를 눌러서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방금 특공대가 가서 직접 총알 방아쇠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미국에 있는 기지에서 현지에서 띄운 드론을 미국에 있는 기지에서 뭐 만 킬로 밖에 그걸 단추 하나 눌러가지고 이제 무인 비행기가 무인 공격기가 이렇게 폭탄을 쏘는 로봇의 인간 소외,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소외가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는 뭔가 하면 누구도 네.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양심적인 그렇죠. 가책을 안 느끼게 그렇죠. 역할 분담이 되고 또 디지털화 돼 버렸다. 그러면 옛날에는 직접 자기가 싸워서 상대를 죽였다 하면 양심적인 가책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이렇게 가책을 안 느낀다. 마치 이제 전자오락 게임처럼 돼 버렸다. 인간이 윤리적 존재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묻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몰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인간성 상실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근데 그 이전에 우리한테 컨트롤 능력이 있을 때 그 기술의 방향을 제어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데 도대체 그런 논의가 있느냐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심각하게 물어야 할 것이고 사실 이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뤄져야 될 것들은 이런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슈는 뭔가 하면 자식들이 게임을 해서 이거 미치겠다. 이제 집집마다 뭐 대부분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안 싸우는 집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문제는 뭔가 하면 다는 그런 건 아닌데 일정하게 게임에 빠져들었다가 어떤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취업을 하고 또 뭐 공부가 바쁘면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한 5%나 10%쯤 되는 애들은 그 게임의 세계에서 몸 빠져나오고 이제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보면 저기 뭡니까 강서구의 PC방 살인 사건 그런데도 보면 하루 종일 형제 둘이서 게임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살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게임이 단순한 매개체냐 아니면 그 친구들은 게임이 없어도 거기 그런 청소년이 식으로 아니잖아요. 네. 거기는 뭐 어른이죠. 어른인데 이미 그 전에 맛이 간 애들이죠, 걔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게임과 관련해서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존재 지평을 좀 무시하거나 걔들이 처해진 환경 또는 게임에 대해서 그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면 제가 그 친구들하고 좀 감정이입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좀 부르르 해요. 그런데 이제 소장님은 좀 오픈마인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아까 쓰신 용어가 게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야. 빠지긴 뭘, 그 원래 그 삶인데 무슨 빠지긴요. 그러니까 몰입을 좀 더 많이 해서 또는 내가 오늘 숙제할 것보다 이걸 좀 등한시하고 저걸 좀 길게 그럼 이제 이렇게 이걸 되는 한번 거죠. 봅시다. 오늘 어차피 뭐 철학적인 주제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철학이 이제 현실의 문제를 푸는 키가 될 수 있는 왜요? 아주 근본부터 그냥 파고나가지 않으면 다 사기치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게 일상생활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발달로 게임이 생겼고 네. 그래서 게임이 생기기 전에는 애들이 청소년 때 골목길에서 놀거나 네. 분식점에서 놀거나 네. 뭐 이렇게 몸으로 놀았어요. 네. 그죠? 저도 그러고 놀았습니다. 네. 뭐 곰술도 그래서 부모가 하고. 이제 밥 먹으러 온나 하고 안 되면 나 이제 막 해지고 이러면 막 이제 방망이 들고 잡으러 오고 그렇게 애가 끌려가고 그리고 친구 집 가서 밤을 새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저기 옥상에 평상에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흙을 만지고 이제 이 스킨십으로 놀았는데 요즘 이제 그 젊은 청소년의 불행의 이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커오던 시절에서 게임도 아날로그였어. 그때는 이 오락실에 가가지고도 게임을 잠깐 하고 네. 또 뭐 먹고 놀고 하는 그 재미로 그렇죠. 게임이 네. 일부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거의 게임이 자극적인 부분이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가. 한번 빠지면 뭐 이렇게 멘탈이 강한 애들은 또 게임과 게임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멘탈이 약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그냥 그 사람들하고 현실이냐 아니냐가 그러니까 꿈이냐 현실이냐가 뒤섞여버린 이런 성향의 애들이 많다는 거. 그게 나 게임에 폐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네? 자,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아니라 게임인데고 현실은 그러니까 게임 안에 있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거고요. 그리고 두 개의 무게는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밥 먹고 학교 가는 거. 그냥 물질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 여기 온라인에 들어가서 뭔가 액티비티를 할 거 아니야. 여기서는 뭐 내가 찌그러지고 볼품 먹고 뭐 반에서 뭐 꼴찌에서 몇 번째 가지만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거의 뭐 군주예요. 그리고 난 내일 모레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군대 가려고 하는데 나 간다고 삼성 과장님이 인사하러 오고 내 아이디만 보고서 그다음에 룸사롱 누나가 이렇게라도 만나뵙게 돼서 잘 갔다 오시라고 그러고서 인사하러 오고 그냥 뭐 한 30명이 와가지고서 이제 거의 팬클럽이 되는 그런 정도고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그 학생을 제가 옛날에 이제 인터뷰 했을 때 있었던 거고 이런 건 뭐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를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인데 이게 뭐 나쁘냐고요.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또 게임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애들은 괜찮은데 네. 게임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또 그 게임 안에서도 또 기술차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게임 안에서도 또 상등급과 하등급인데 어디 가나 상등급은 작고 상층은 하층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에 들어가 상층이 되는 애는 거기서 영웅이 되고 밥벌이가 되고 또 자신의 세계를 찾으니까 성공하는데 거기서 그럼 중류 이하 밑에 하류층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걔들은 이제 세상에서도 도태되고 게임에 가서도 사실은 세상에 도태됐는데 이 세상에서 좀 먹고 살 기반이나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격리돼 버리고 게임 안에 들어가서는 그냥 이 킬링 타임만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얘들의 미래는 어디 가냐. 그래서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이거 뭐야. 희귀꼬물이 이제 자신만의 세계에서 같이 있어 낙오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게임은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게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임 그리고 지금 정말 게임의 이제 외연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하나의 모험, 뭐 새로운 경험, 네. 존재 지평의 확장 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들은 뭐 나면서부터 게임을 했고 휴대폰 끼고서 살았으니까 저희하고는 뇌구조가 틀리다고 보고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지 않은 기성세대하고
그다음에 이게 내 욕망 충족 방식이 네. 우리 옛날에 그 뭐 저기 뭐죠 망가기 하고 그다음에 뭐 고무줄 하고 네. 술래잡기 하고 이러고 살던 시절하고 틀리단 말이죠. 틀리죠.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갈등 부모들은 이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런 갈등을 파먹고 사는 정치 권력. 왜 게임을 셧다운을 시켜가지고 애들 속을 뒤집어 놓냐고요.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수면권 보장을 위해서 저기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여가부에서 만든 법이잖아요. 지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도 있죠. 근데 문체 부는 거 뭐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반대예요. 그럼 반대를 하면은 머리채를 잡고 여가부 가서 머리채를 잡고서 싸워가지고 여기를 산업을 진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용자도 보호를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거꾸로 그건 우리 쪽 부서 일이 아니라서 몰라요. 이 지랄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뭘 했냐면은 뭐 저기 선택적 셧다운제 해가지고 학부모가 그 신데렐라법도 거지밭 해가지고 애들 입장에서는 죽겠는데 여기다가 더 문체부가 만든 이거는 이제 그 옵션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7시부터 10시까지 너는 공부만 해야 되니까 못해. 이것까지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압의 기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짜증이 나는 거고 그 점에서는 청소년 입장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걸 공론화를 안 하고 이제 뭐 선거철 되니까 또 표팔이 하고 그다음에 표몰이 하려고 분명히 저거 셧다운제나 중독 이슈나 이거 가지고서 게임 쪽 잡겠다고서 죄송합니다만 지랄들 할 거예요. 전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게임 산업, 게임을 잡는다 이랬던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단속 문제를 이래 보는데 저는 이 게임 산업이 수많은 게임에 의한 그 일자리 창출 또 그런 또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의 일종의 일자리로 연결 이런 부분이 되면 뭐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뭐 직업 중에 나는 뭐 총 쏘는 걸 좋아가지고 사냥하는 직업도 있듯이 게임도 직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한국의 게임 산업을 보면 수많은 대다수는 게임에서 진짜 열악한 네. 그냥 이 뭐 근로 3근도 뭐 보장되지 않고 없죠? 예. 그냥 이 오랫동안의 노동, 잔혹한 노동과 저임금 이런 식으로 열악한 노동을 파는 다수와 소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떼돈을 끌고 모으면 지는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만나고 권력이나 만나면서 또 뭐 검찰이나 만나고 그래서 뭐 뭘 주고죠? 예, 줬는데 그냥 그거는 뭐 관리하고, 뇌물이 아니다. 예. 뭐 자기는 빠져나오고 관리하고. 뭐 검사는 어디 가고. 그래가지고 뭐 몇천억 몇조씩을 또 상장해서 뭐 일본에도 상장하고 해가 돈을 버는 뭐 독과점화되어 있는 게임 회사 몇 개.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뭐 한국의 재벌들이 다 기술이 있으면 잡아먹어버리듯이 네. 이 게임에서도 보면 좀의 기술이 있으면 그냥 잡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흡수해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 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예. 도박을 게임이라고 우겨가지고서 하는 거고 그걸 규제기관이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걔는 더 몰아주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스킨십 할 수 있는 예전에 그 고전적인 놀이터 그거는 뭐 싹 다 씨를 말렸고 이거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그냥 오래된 얘기라고 맨날 공무원이 무슨 일을 그냥 허술하게 할 거냐? 일은 허술하게 일은 안 하니까 허술하게 할 것 같냐? 안 하니까 뭘?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자 그렇게 본다면 게임 산업의 바람직한 스탠다드는 이건 어떤 거라고 봅니까? 이제 게임이 뭐냐? 이제 지금 그거 놓고서 뭐 지금 초반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흥행을 위해서 약간 그 대립적인 것처럼 하는 그런 제스처를 하긴 했었는데 뭐 이건 흥행을 위한 거고 사실은 뭐 같은 얘기죠. 왜냐면은 엉망진창인 건 다 걷어내자 이런 건데 게임 제가 예전에 어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게임은 이제 현실의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상황들을 다 겪고 나서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게임은 그런 건 이제 아주 그 게임 현실의 확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멋진 철학적인 멘션은 이게 뭐 선진국에서나 작동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아주 몇몇 놈만 논하고 나머지는 그냥 피폐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본래적 가치 그런 것들을 그런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체화하고
그다음에 어디 더 좋은 것들의 기준을 만들고 하는 거는 게이머들, 유저들. 예. 그들 자신들이에요. 그거는 뭐 돈 주고 사서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냥 뭐 자기가 뭐 만들든 해서 하든 어쨌든 플레이어들은 그 가치를 계속해서 말로 공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거가 났을 때 보는 시각과 능력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 관료들 게임 행정을 하는 관료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뭐 문체부 관련해서 이것들을 행정을 감독해야 될 정치인들 뭐 그와 관련된 뭐 일군의 브로커 집단들 그다음에 소위 N3사로 대표되는 그런 공룡 게임 기업들. 네. 전 그 셋이 똘똘 뭉쳐서 이게 게임을 눈물의 씨앗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게임으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다 망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에 게임 중독은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둘러싼 권력 중독. 그게 아주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청소년의 미래도 망치고 보건복지부에서 게임 중독이다. 이제 집집마다 그게 이제 엄마들이 지금 게임 중독은 없다. 이제 이래 말하면 아니 그 게임은 그 중독은 뭐냐면 이게 뭐 도박질이에요. 말하자면 보세요. 애가 엄마 몰래 해야 될 이유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엄마가 몰라서 두 가지가 있어. 엄마가요. 애가 그냥 이거라도 안 하면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거.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과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끊기는 거. 그거를 막을 권한은 사실 엄마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뭔지 들여다보고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세상이 달라졌고 밖에서 노는 대신에 안에서 놀고 그다음 또 PC방 가서 PC방에 짜장면 먹어보셨어요? 거기 떡볶이 먹어보셨어요?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제 조카들은 게임방에 PC방 가서 그 간식을 먹지 바깥에 분식점을 안 간대요. 친구들이 또래 피어그룹 거기 커뮤니티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엄마들도 애들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건전한 게임이 아닌 건전한 게임에 외피를 입은 도박형 게임들 이것들은 이걸 추방을 시켜야죠. 근데 그 관이 이런 걸 가지고서는 매출 높다고 뭘 주고 그리고 말 넘긴 김에 아니 우리나라의 뭐 특정 게임사들 대표 게임사들은 이거는 회사가 지금 일본으로 성장해가 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벌어서 글로 가는 건데 왜 그런 건 불매운동 안 하고 뭐 애들 많이 하는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거는 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불매운동이라는 컨셉도 자기적이고 조작적으로 뭐 편가르기 하는데 쓰는 이런 그 정치적인 쇼, 사회적인 이 갈등과 분열을 낳고 조작질 이런 것들을 애들에게 내재화가 되지 않도록 기성세대는 그런 걸 가지고서 같이 힘합쳐 가지고서 싸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담배를 집중적으로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보면 뇌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게임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의 뇌를 봐도 뇌의 모양이 변형이 와서 그 중독성이 일종의 이 뇌에 각종 이 호르몬 물질 분비로 연결이 되어서 뇌 이상을 초래한다. 또 이런 말을 그런 하는 학설이 있다고 하죠. 예. 그 일본의 모리 교수라는 양반이 이게 뭐 십수년 전에 만든 게임 뇌, 중독 뇌 그래가지고서 이제 애를 끌고서 이제 오면은 일본 그때 우리보다 더 심했으니까 게임 때문에 한번 더 홍역을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애하고 엄마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랬더니 야, 뇌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야 이게 치매 상태에 나오는 그 뇌 패턴하고 네 뇌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게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뇌야. 뭐 전두엽의 앞부분에 이렇게 뭐 이게 빨간불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이 개헛소리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공포를 심으니까 공포 마케팅만 딥대하는 거죠. 지금 아까 복지부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게임을 뭐 게이밍 디스오더 그래서 뭐 게임 이용자 장애, 이용 장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게임 중독을 그 질병 코드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놓고서 이제 지난번에 뭐 100분 토론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다들 얘가 이 문제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방기하고 현실을 방기한다는 건 뭐예요? 시험 보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요 게임만 하더라. 더 많은 시간을 쓰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분쟁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건가? 그렇다고 애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임이 문제가 있는 게임이냐 아닌 거냐? 그거를 컨펌을 하셔야 되고 그게 그렇게
그 악성 게임이 아니라면 예. 또 법으로 금지할 만한 예. 또는 우리나라처럼 왜곡된 예. 사실상 그 건전한 게임인 것 같지만 사실상 해외에서는 게임으로 간주도 하는 쓰레기 같은 양산형 게임이라면 그러면 그건 엄마가 좀 정돈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 아이들에게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멍청하게 애 데리고 가서 그 저기 정신병이란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걸 무슨 되도 않는 지들 게임 그 게임 하지도 않으면서 감히 이 뭐죠 아주 뭐 첨단의 어쨌든 이 체험 세계 또는 어떤 뭐 성취감 이런 것들을 이거 체험을 그러니까 상대의 체험을 무시하는 건 저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를 비난을 하고 약 먹어라. 그럼 엄마는 돈 내라라.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한의원은 벌써 애 게임을 멈추게 하는 뭐 그 총명해지는 뭐 약을 팝니다. 뭐 총명탕인가? 말하자면 그런 총명탕이에요. 예. 그런 벌써 마케팅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미친 짓들을 못하게 해야죠. 이런 거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는 그런 거죠. 애들 권익을 좀 보장해주고 부모님들도 좀 마음 좀 편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저기 제가 막 흥분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앵그리 독스인데요. 개들도 보면 어릴 때 이제 애미개가 좀 한 서너 달 젖먹이고 키워가지고 강아지들하고 같이 큰 애하고 이제 그 일찍 한 달쯤 돼가 젖도 다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일찍 데리고 와가 입양 den기하고 이 사회성에서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혼자의 이 가상의 세계인데 그게 이제 게임에 너무 이렇게 탐닉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이 법을 좀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성이 이제 좀 떨어진다. 그거는 최근 게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생각 안 하셨거나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고요. 게임 안에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게임들은 뭐 팀으로, 뭐 그 혈맹원들 이런 워딩들 익숙지 않으시잖아요. 뭉쳐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나의 레벨이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저 인터뷰들을 하다 보면은 정말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이렇게 다들 끄잡아 내리고 있으니 산업도 원래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은데 뭘 이상한 짓을 한답시고서 끼어들어가지고서 빨대 꼽으니까 빨대들만 쑥쑥 크는 거죠 뭐. 전국에 이 게임에 탐닉하는 청춘들한테는 우리 여 박사님이 그야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도 바른 말을 저는 왜 게임을 이렇게 별로 싫어합니다. 흥미가 없는가 하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를 손가락이 도저히 못 따라가더라고요. 좀 장애가 있는가.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옛날부터 갤러그부터 할 때부터 오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뭐 난이도가 있는 거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옛날에 동전 이만큼씩 바꿔다니면서 도전을 해봐도 다른 애들은 쪼매만 올라가던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나는 게임에 지진하구나. 지진하는 그 당시에 지진하면은 지금은 뭐 얘네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고 교수고 다 없어요. 내가 접속 딱 했을 때 그냥 욕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그럼 알아서 그럼 난 저 벌레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고 들어가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는 딱 능력과 경험치로 그냥 아주 공정하게 배틀을 하는 데인데. 그런데 그 공정성을 해치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박형 확률형 아이템 그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정부가 미친 듯이 왜 같이 공조를 하고 있냐. 근데 애들이 이제 게임이라는 이 특성으로 보면 뭔가를 도전하게끔 게임이 유도가 돼야 또 재미에 빠져들고 또 탐닉하니까 도전하게끔 이제 하는 것이 아이템이 되고 그렇죠. 결국 아이템이 이제 비싸게 받아도 사니까 점점 비싸지고 그거 뭐 게임이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이제 점점 높이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도박성을 게임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 애들이 도박성 전체가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확률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는 보기 나름인데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옛날 바다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흥행을 했는지 아세요? 보통 카지노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어렵죠. 그게 아니 이게 슬롯머신 이게 터지는 게 10만 분의 1쯤 되나? 아니에요. 카지노는 잘 터지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 슬롯머신 완전 잭팟. 예, 87%예요. 그렇게 자주 쳐도요? 그런데 옛날 바다 이야기 확률은 103%였어요. 103%. 그러니까 뭐 끝내줬죠. 그리고서 뭐 수십억이 그냥 그 국가 예산 이외에 수십억이 상품권으로 또 막 돌아다녔으니까 그런 건데 그거는 뭐 별도의 얘기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는 게 아이템을 자꾸 비싸게 올리는 부분 이 부분이 없어도 유저들이 흥미를 느낄까요? 아니 지금 비싸다는 부분이 제가 몇 개의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거는 그 도박판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냥 뭐 1, 2초 동안에 이렇게 내 대신 내가 하는 건 게임이 없어요. 그냥 손으로 그냥 누르기만 돈 지르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하는 거고 그냥 두루룩 이렇게 그 카지노처럼 돌면서 그 다음에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화가 되거나 내 무기가 뭐 레벨 한 5 정도 됐었는데 또 레벨 몇으로 뭐 플러스 뭐 알파로 그렇게 순식간에 강화돼서 남들을 무찌르게 좋아진다.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엄청난 돈을 계속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불과 한 10분, 20분 만에 1,000만 원, 2,000만 원 쓴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바깥에 있는 시장에서 팔고. 그럼 이걸 각각의 그 에리어들은 다 합법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모아놓으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난 책임이 없다. 다 중부처마다 이러는 건데 이게 딱 요번에 같은 어떤 요새 한참 하는 말들 뭐 자약검증이니 뭐 이런 거 인사검증이니 할 때 보세요. 털어봐라. 이거는 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그 문준용처럼 뭐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일을 하겠냐. 이게 평가하는 기준은 우린 다 요만큼씩 한다. 그런데 그 참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인데요. 이게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 털렸던 게 지난번 저희 국정농단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간 사유가 다 똑같거든요. 하나씩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모아서 보면은 경제 공동체거든요. 똑같은 식으로 갑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 정상화를 위해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유저 입장에서 그다음에 제가 일하면서 제일 멍청한 제도라고 생각했던 거 게임 셧다운제 폐지. 1번도 그거, 2번도 그거. 그리고 3번은 게임법 폐지. 그리고 게임법 폐지하면 뭐 어떡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폐지하려면 도박하고 게임하고 싹 갈라서 게임으로부터 도박을 빼내고 그리고 저 확률형 아이템 가지고서 저렇게 계속해서 돈벌이 하겠다고 수작 부리는 게임사, 대형 게임사들 그러면 도박세 내고서 하세요. 그거거든요. 그럼 게임 선수 요즘 게임 대회 이런 거는 e스포츠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게임 스포츠, 엑스 스포츠라고. 그거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서 한다는데 일종의 새로운 문화가 생겼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거라고 보는데 그 삶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서 그리고 e스포츠 구단이니 구단주니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각종 이권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건 또 별도의 큰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요. 그거는 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시간 내서 말씀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이야기도 나중에 시간이 됐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재밌는 이슈가 될 것 자, 같습니다. 여 박사님 만나기 전에 이놈 게임을 그냥 대한민국에 없애버리라 하는 이렇게 이제 그런 입장을 좀 가졌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게임의 정말 중요한 가치를 여기 서민 포퓰리즘을 지향하시는 이 커뮤니티에서 그 중요한 거를 놓치시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왜냐면 이걸 안 알려주니까 그런 건데 저도 개념을 가지고 그런 거가 주업인 사람이니까 개념을 조금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좀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재밌는 얘기가 많고 사례들도 많고 복장 터지는 부모님들께 좀 즐거워하실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도둑놈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애 잡지 마르시고요. 제발 들 떨어지고 못돼 처먹은 이 게임 권력 관료들 정치인들 표파리하는 것들
걔네들부터 혼내주세요. 네, 참 어떻게 바라볼지 저거지 애들이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때는 그때 중독이 뭐냐? 예. 그거 가지고 중독이라는 건 오늘 사실 못 다뤘어요. 중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중독으로 볼 거냐. 그다음에 현실의 무게랑 지금 이게 게임의 무게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런 얘기는 또 별도의 가치론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오늘 하죠. 다음번에 좀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앵그리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